네, 제가 발표할 연구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공급사슬 기반 조성 연구인데요.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자면 공급 사슬에 기반하여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는 연구 배경 및 목적, 방법, 결과, 정책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연구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해양 플라스틱 문제는 지금 지구적 현안이죠. 국제사회에서는 지금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순환 경제 그리고 전주기 관리 측면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기구와 국제 사회에서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UNEP 2020년도 보고서에 따르면 순환 경제로의 전환은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의 80%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700억 달러를 절약할 뿐만 아니고 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해서 국내적으로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측면의 정책들이 강화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EU의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트를 생산할 때 페트를 재활용한 재생 페트를 사용하는 비중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EU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요. 페트에 대해서는. 근데 EU에서는 페트뿐만 아니고 PPP에 대해서 쓰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벌진뿐만 아니고 리사이클 재생 원료 리사이클드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가치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가치 소비에 대한 트렌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재활용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업사이클 제품에 대한 소비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있는 거죠. 해양 플라스틱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2018년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구매 의사가 보시면은 있음이 60%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의사가 충분히 있는 거죠. 최근으로 만약에 이게 18년 보고서이지만 최근 트렌드에 따르면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을 특화한 제품들이 해외에서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디다스라든지 파타고니아, 브레어 같은 데서 생겨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에 공급하기 위한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이거는 비단 외국뿐만 아니고 국내에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방식인데요. 이런 업체들로 보시면은 LG 화학이라든지 SK 지오센트릭, 효성 TNC 등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업체들은 중에서도 효성 TNC 같은 경우는 폐어망으로 재생 섬유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게 폐어망과 폐로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재활용 업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폐어망과 로프에 대한 재활용 비율을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높지 않습니다. 어망은 10%에 불과하고요. 폐로프도 20% 미만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 연구의 목적이기도 하는데요. 보시면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폐어망으로 재생 나일론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공급 사슬 기반으로 해서 동구 사슬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해양 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는지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연구 범위를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해양 플라스틱은 사실 여기 보시다시피 플라스틱 종류엔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포장재 그리고 어업용 폐기물이 주요하게 다뤄지는 주요한 품목인데요. 이 품목 중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는 산업화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류도 다양하지만 매년 같은 물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 연구는 산업적으로 재활용 산업으로 활용도가 높은 어망과 로프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화학적 재활용에는 정제, 해중암, 멸분의 가스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정제 같은 경우에는
정제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폴리머 단계로 돌리는 것을 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모노머 단계로 돌리는 것을 해중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제품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분해나 가스화는 이렇게 제품으로 재활용하기보다는 연료로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정제와 해중압을 통한 화학적 재활용을 연구 대상으로 범위로 설정하였습니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사슬 공급 사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면은 폐기물 처리 산업과 그다음에 플라스틱이라든지 섬유 제조 산업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폐기물 처리 산업의 공급 사슬은 수거, 수지 분반, 선별, 재활용, 처분이 될 텐데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이라고 하면은 여기 재활용부터 해가지고 그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과 섬유 제품 제조업의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그 형태로 공급 사슬이 형성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재활용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는 공급 사슬 단계별로 실태를 파악을 한 다음에 어떤 조건과 애로사항이 있는지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어망인데요. 나일론 어망 같은 경우에는 공급 단계, 생산 단계에서 로프 품질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PE를 함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을 했을 때 순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좀 발생하였습니다. 배출 단계에서는 혼합 배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수지 운반 단계에서는 인력을 동원하여서 이게 산업화되지 않아서 인력을 동원하여서 분리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는 이게 국내로 재활용되기보다는 수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애로사항은 국내 폐자만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문제가 되고 분리선별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PP 로프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로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품질 제고를 위해서 PP 외에 페트를 첨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용할 때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폐로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망이라든지 다른 것들에 섞여서 분리 배출이 되지 않고 있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로프에다가 면사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재활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지 운반 단계 뿐만 아니고 선별 단계에서도 인력을 동원해서 하고 있었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최종 단계에서는 PP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화분이라든지 하수도관이라든지 아니면 팔레트 같은 걸 생산하는 저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부가가치 생산할 수 있는 화학적 재활용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을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점과 그에 따른 추진 전략, 추진 방향을 저희 연구에서는 수립을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제점은 크게 재활용 가능한 폐어망과 폐로프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재활용 산업 성장 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전략으로 재활용 원료의 공급 체계를 혁신하고 재활용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전략별 과제를 이 과제는 수시 과제다 보니까 저희는 추진 과제에 좀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재활용 원료의 공급 체계 혁신 부분에서 공급 사슬 단계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생산 단계에서는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단계, 생산 단계에서 다른 재질들이 함유되고 있다 보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는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고요. 분리 배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분리 배출 단계에서 의무화하는 제도를 계속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모범 어촌계라든지 어업인 단체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부분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수산 부분에서 수산 정책으로 제세우는 재활용 그런 사업들을 지금 구체화시켜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 문화 조성을 수협이랑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분을 보고서에서는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집 운반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어항 단계별로 어항 단위별로 집합시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위해서 뒤에 말씀드렸겠지만 어촌어항법 개선을 해서 어항 기능 시설로 폐허구 집화장을
넣는 것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 수집 운반 체계 구축하는 것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민간 수집업자를 신설하는 업을 신설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별 쪽에 광역 선별 인프라 구축과 분리 선별 기술 개발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 활용 재활용 산업 생태계 활성화 부분인데요. 이거를 위해서 시범 사업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업체 성장 지원 부분과 수요 확대 부분과 소통 강화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 지원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제시를 한 것은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인증 제도입니다. 현재는 인증 제도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제품이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증 제도를 제시를 하였고 인증 제도를 위해서는 통계 부분이 필요합니다. 통계 부분에 대한 부분과 그 통계를 활용한 전망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산업 정책 협력 강화 부분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한 부분이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 두 가지를 나눠서 제시를 했었는데요. 다운스트림 부분에서는 어업인에서 분리 배출하는 분리제도 지도를 하고 어촌계에서 중간 집화장으로 옮기는 부분에서 민간 수집업자 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영농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운반하는 업체가 존재하지만 어업 같은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수집업자 등록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양 폐기물 인증 제도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고 이번에 올해 해수부 사업으로 이 부분 세 가지 부분을 연결해서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해양 플라스틱 부분에서는 다운스트림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체계를 보시다시피 어업인과 중간 수입업자와 인증을 통해 가지고 구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업스트림 단계의 과제들을 제시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인증 제도가 완성이 되고 그다음에 폐어망과 로프에 대한 원료 공급 체계가 구축되고 나면은 이후에 재활용하는 업체와 협력하여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본보고서에서는 재활용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로드맵을 전략별로 제시를 하였고요. 이 부분은 보고서를 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책 제언으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많은데요.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들은 사실 해양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정책적으로 기반이 되게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손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해서 정책 지원을 좀 다양하게 많이 제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지금 제시를 했는데요. 해양 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양 폐기물법의 개정 사항을 적시를 했고요. 그리고 해양 폐기물 산업을 위해서는 기술을 개발이라든지 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수산발전기금 용도에 이런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법에 대한 개정 사항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업인들이 폐기물을 폐어망이라든지 로프를 쉽게 분리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활 폐기물을 배출할 때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생활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는 것이 편해야 분리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항 단위별로 집합시설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해서 어촌어항법을 개정해서 어항 기능 시설로 폐허금 보관 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으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